안전성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다.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연체로 문어, 낙지, 오징어 모든 분들이 함께 고관자 만든 것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참고 있지 않을 겁니다. 왜? 아무리 약국 그리고 한약국을 대상으로 지금 한 6시 좀 넘어서까지 2시간 정도 이번에 건정심 13차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대한해수배 회장인 제 최대집하고 상근부회장인 방상혁이 이 회의를 대신 대참하게 된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방 체박급여와 시범사업 안건이 오늘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정심에서 보고를 하고 바로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죠. 8월 달에 추진안을 확정을 해서 9월 달에 여러 이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 의료기관들을 모으고 10월부터 실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해서 일단 우리가 기존의 제도를 존중한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오늘 참석을 해서 한방 체박급여와 부당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최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 검증 문제.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투약되는 약을 그 약물에 대한 한방 약물이죠. 한방약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성 데이터도 없이 그리고 일단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떠나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그 약물을 시범사업 기간 중에 환자들에게 투약하는 것은 대단히 비윤리적이다. 그리고 저는 이건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한방 처벽 급여화를 정말로 한방 처벽을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서 혜택을 주고 싶으면 그 전 단계로서 선결 단계로서 선결적 조건으로서 한의계하고 정부가 서로 특정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사용되는 처벽들의 안전성 검증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전성 검증은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다빈도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처벽들 또는 이번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처벽들에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현대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 뭐 실험실적 실험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임상, 1상, 2상, 3상, 4상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안전성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단계를 먼저 거치고 나서 그런 안전성과 독성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유효성 문제, 그다음에 비용 효과성 문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말 그대로 건강보험 급여와 그런 어떤 시범 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의학적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의학적 원칙에 대한 문제. 말 그대로 환자에게 우리가 의료인이 어떤 특정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의료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악행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악행 금지 원칙. 악행 금지 원칙. 최소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할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더 앞선 원리가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리가 의료윤리의 제1원칙입니다. 이번 체박급여와도 마찬가지죠. 먼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이 약 자체가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확보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의학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요양급여의 요양급여 기준인가요? 네, 요양급여. 예, 요양급여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 그 어떤 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를 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하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보도 자료로 더 드릴 거예요. 의학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비용 효과성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그런 것들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근데 지금 한방 처박의 급여와 시범사업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이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규칙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게 이제 제가 건정심에서 처박급여와 부당성에 대해서 처박급여가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총평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한방 처박급여와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더군다나 설사 그런 계획을 2019년 초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19 어떤 감염병 비상 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협력을 해서 그 일에 모든 어떤 역량을 집중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정말 긴급하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이런 한방 처박급여와 시범 사업을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한방 처박급여와 뭐 시범 사업이 됐든 뭔 사업이 됐든 한방 처박급여 자체를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오늘 정부는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그런 어떤 충분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갖춘 그런 어떤 건정심 구조 이런 어떤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우리의 그런 우리의 어떤 배려와 또 우리의 어떤 주장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처박급여와 시범사업을 사실상 오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의사수 4,000명 증원을 확정을 했고 공공의대 설립을 또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처박급여와 시범사업을 또 확정을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대한의사협회 전 13만 회원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공언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의지를, 전의를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어제도 그제도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어떤 네 가지 4대 약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제1차적으로는 8월 14일 또는 18일 날 양일 중 하루를 정해서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시행을 할 것이고 1차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응을 본 다음에 다음 9월 중으로 해서 2차 파업을 또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차는 향후 전 어떤 의료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2차는 1차보다 파업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가 지금 과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의 직업적 책무, 의사 윤리 그리고 환자와 국민에 대한 어떤 환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 이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갈 것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전면 재검 의사수 증원은 4,000명 증원은 전면 재검토 요구 그리고 처박급여와는 전면 철폐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건정심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 어느 누구도 한방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방이 국민 건강, 한방이 없다고 해가지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한방하고 현대의학은 인체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전통의학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주류의학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중국하고 우리입니다. 중국은 의사 수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이제 중의학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저희들이 해방이 되면서 현대의학으로 우리의 의학 시스템이 통일됐어야 되는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정진 회의 오기 전에 입구에서 여러 한의계 쪽 단체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한약사들도 시위를 하고. 국가 저는 이게 의료 제도의 저는 그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선생님들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대학을 다니면서 아 진짜 과학에 입각하지 않은 의학을 배우는 걸 뒤늦게 알았겠죠. 의대를 다니다가 본인의 적성 때문에 의대를 그만두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대를 그만두는 분은 이게 과학하고 맞지 않다는 걸 뒤늦게 알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항상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잘 운영이 되는 거고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처벽급여화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벽급여에 쓰이는 그 재원이 진짜 중증질환이나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쓰여지는 재원으로 활용돼서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게 우선이지 처벽급여에 시범사업을 할지라도 돈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수많은 새로운 신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임상적으로 유의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따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 타당성 그 부분 때문에 무수한 연구를 거쳐서 뒤늦게 국민들한테 이게 보험화되고 실질적으로 저기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이 단순하게 오랫동안 쓰여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급여해야 된다. 참 21세기 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너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러한 부분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직접 그 최재직 회장님이 건정심 회장에 나와서 제도권 내에서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다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네, 뭐 14일이나 18일 날 총파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9월 달 2차 파업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